안녕하세요. 지오랜드 투자연구소 대표 박노정입니다. 오늘은 점포 겸용주택용지 대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준공 유무에 따라서 내가 분양받은 토지 분양권의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아래에 있는 토지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토지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받았다면 일단 계약금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를 2년에 걸쳐서 연부 연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6개월 단위로 22.5%씩 납부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납입하였다면 6개월 뒤에 1차 중도금으로 22.5% 납부합니다. 이때 자기 자본 10%를 납부한다면 나머지 잔금 때까지 80%는 LH와 협약 맺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분양대금에 자기 자본 20%만 있다면 결국 나머지는 모두 80%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로 해줍니다. 이때 대출 이자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납입할 때마다 조금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실제 많이 부담되진 않습니다. 또한 잔금 시점에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피가 1억에서 많게는 7억 원 정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토지 분양권을 나중에 준공되고 토지 담보대출로 전환 실행 시 분양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최소한 분양가액 이상만큼은 대출 가능합니다. 미리 이러한 지식을 아시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택지개발 준공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 일단 내가 잔금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택지개발 지구에 준공이 되기 전이라면 저는 토지 분양권 대금을 모두 납부해서 잔금을 나는 토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토지담보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분양 대상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고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치 담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2019년에 고덕신도시에서 일부 신협에서 후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보았는데 저는 처음 보았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택지개발 지구가 준공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만약 받은 토지 분양권이 잔금을 냈는데 해당 택지개발 지구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LH 사업시행자가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시 분양 대상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 등기 된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담보대출로 전환을 해줍니다. 토지 분양권이었을 때는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약을 맺은 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지만 다시 이게 준공이 나서 내가 부동산으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담보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담보대출 실행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금대출 실행 시 되도록이면 해당 지역의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을 방문하시면 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대출 금액도 많고 그 다음에 기성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성고 대출이란 건물 신축 시 공사의 진행 공정률을 산출하여 시공된 만큼 대출이 분할 기표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즉 공사비가 자기 자본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그냥 해주진 않습니다. 건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의 70%를 한도로 하고 또 대출 이율이 조금 비쌉니다. 제가 적게는 4.9% 8%부터 많게는 6% 전후까지 보았는데요. 이 경우 이자는 조금 많지만 실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성고 대출은 은행에서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취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에는 기성고 대출이 4억이라면 2% 800만 원 정도를 선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었으나 지금은 금융감독원에서 0.5%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취급 수수료가 0.5%로 낮아졌습니다. 이 수수료가 낮아지다 보니까 기성고 대출을 실행하던 은행들이 현재 기성고 대출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기성고 대출은 어디에다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건축 중에 중간에 멈추게 되면 은행에서 큰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준공대출 은행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효율성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이금융권인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면 대출 금액이 많아 장점이 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0.5에서 많게는 0.8%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이금융권인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보통 자체 감정도 약 7억 원까지 가능하고, 또한 실제 외부 감정을 하더라도 그 이상 금액인 8억, 9억,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2019년에 고덕 신도시에서 보통 75평 기준으로 9억 원 내외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 자본이 많이 없이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입니다. 건축비는 보통 7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또한 처음에 토지 담보대출 실행 시 분양 금액 3억 3천만 원에서 80%인 2억 5천만 원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돈도 나중에 준공대출이 9억 정도 발생한다면 건축비 7억 원과 토지 담보대출 2억 5천에서 9억 5천 정도가 발생하는 비용을 거의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DTI, DSR 비율을 맞춰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DTI와 DSR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계대출로 본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LTV는 보통 80%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가계대출과는 많이 달라 스트레스가 크지 않습니다. 4번 요약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네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를 크게 보면 건축 시에 건축주가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크게 보시면 내가 들어가는 건축비가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된다면 실제 준공시 대출이 7억에서 8억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는 이 준공 대출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기에 토지로 담보대출 실행하였던 그 금액은 나중에 준공되고 주인 세대나 일부 임대 세대를 전세를 임대하여 저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비 그리고 초기에 토지 담보대출 실행하였던 그 비용을 준공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자기 자본이 조금 더 사용될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억과 8억 원의 대출이자는 1층 상가 월세로 해결하시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같거나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버러지를 극대화해야 투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제 경험치상 건축을 하면 적게는 양도 차익이 3억에서 많게는 10억 원 정도까지 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점포택지 건축 시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